영어 강사의 한국사 역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과 관련해서 서울의 봄과 육공 정권 하에서 있었던 국회 청문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래에 화제를 모으고 있는 서울의 봄 영화는 장태환 수도경비 사령관이 아마 중심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1980년 신군부가 정권을 잡을 당시에는 장태환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크게 부각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한 장태환이라는 인물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에 SBS에서 코리아 게이트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는데, 그 드라마에서 장태환이라는 인물이 크게 부각이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서 드라마에서 장태환 사령관이 부각이 되면서 이후에 장태환 씨는 국회의원으로 아마 전국구로, 지금으로는 보면은 비례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전국구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적이 있고요. 코리아 게이트라는 드라마에서 장태환 사령관 역을 맡았던 탤런트가 김동현 씨인데요. 이 김동현 씨는 이전에 비해 가지고 이 드라마에 출연한 이후에 인기가 덩달아서 폭등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로서는 톱 가수라고 할 수 있는 혜은이 씨와 재혼하게 되는 그런 행운까지 찾아왔는데요. 도대체 서울의 봄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서울의 봄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 규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화가 아니고 드라마가 아니고 역사적인 팩트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우리나라를 18년간 통치를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그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시해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른바 12.6 사태라는 거죠. 12.6 사태 당시에 참모총장은 정성화 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성화 사령관 한참 밑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계급은 소장이었죠. 그런데 1979년 같은 해 12.6 사태가 있은 지 불과 2달이 채 안 돼서 정성화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 체포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1979년 12월 12일 소위 말하는 12.12 사태입니다. 그리고 12.12 사태 이후에 눈에 띄게
언론을 장식하고 TV, 신문에 톱을 장식하다시피 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12.6부터 12.12 사태의 정성화 대장 체포와 그리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이후에 예편을 하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고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50 정권을 잡기까지 많은 불법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월권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그 시절에도 많이 가졌고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87년 6월에 전두환 정권 거의 말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또 한 번 크게 표출이 되었고요. 그것이 이른바 1987년 6월에 있었던 6월 항쟁입니다. 이 6월 항쟁의 결과로 당시 신군부 세력의 일원이기도 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민정당의 대표이자 대통령 후보이기도 했던 노태우 씨가 6.29 선언을 하게 되고 6.29 선언 결과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현행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60 헌법이 탄생을 하게 되죠. 바뀐 60 헌법에 따라서 야권이 당시 3김이라 하는 YSDJ, JP 세 사람으로 야권 후보가 분열되고 민정당에서 노태우 씨가 여권 후보로 출마하면서 어부지리로 노태우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은 되었지만 이어서 있었던 총선에서는 야 3당의 의석이 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야 3당은 50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법안을 발의했고요. 그리고 민정당은 반대했지만 강하게 밀어붙여서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청문회가 지금은 일상화되다시피 했지만요. 그 당시에는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국회 청문회가 개최가 되었고 이 국회 청문회는 TV로 생중계가 되었는데 TV 시청률이 60%를 넘어서서 70%를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국민들의 기도 속에 청문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문회 결과 서울의 봄과 광주 사태에 관한 진실이 속 시원하게
밝혀졌을까요? 당시에 세간의 이목을 한눈에 받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후 서울의 봄 영화에 등장하는 서울의 코리아 게이트에 등장하는 장태환 사령관이 아니고요. 이 당시에는 장태환이라는 인물의 이름은 거의 인구에 해자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88년에 있었던 총선에서 강주 북구의 지역구로 출마를 했던 인물 정웅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정웅이라는 인물이 당시에 90% 이상의 득표율로, 아마 득표율로 따지면 전국 최고의 득표율이었지 싶습니다. 당선이 되었는데, 정웅이라는 인물은 바로 1980년 서울의 봄 그리고 광주 사태가 일어날 당시에 광주 향토 사단의 사단장을 맡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사태 직후에 강제 예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세간에 알려지기에는 신군부가 광주에서 광주 사태가 일어나자 정웅 장군에게 강력한 강경 진압을 지시를 했는데 정웅 장군이 거부했기 때문에 신군부에 의해서 강제 예편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정웅 장군도 역시 50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참석을 했지만 뚜렷한 기억에 남는 그런 역할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간에는 한 해 두 해 세월이 흐르면서 잊혀진 인물이 되었고요. 그리고 90년대에 부각된 인물이 바로 장태환이라는 그 인물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을 정명이나 하듯이 60%, 70%에 이르는 당시에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당시에 득표율이 불과 36%인데요. 대통령 득표율의 2배에 거의 육박하는 시청률 속에 방영된 국회 청문회.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확인한 것은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무식하고 무능한가 하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것은 정인으로 사람들을 불러놓고 윽박지르고 괌지르고 그것 빼면은 내용은 없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나마 고공청문회를 통해서 한 가지 수학이라고 한다면 몇몇 청문회 스타가 탄생했다는 것 정도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청문회 이전에 별로 세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전두환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세동이라는 인물요. 장세동이라는 인물이 청문회 이후에 엄청나게 유명한 인사가 되어버렸는데요. 국민들이 진실을 보기를 기대하면서도 장세동을 보면서 그놈 그거 참 뺀질뺀질하게 잘도 빠져나간다 말을 뒤집으면은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무능했다는 거죠. 그리고 야권에서의 청문회 스타는 너무나 잘 알려진 노무현이 있었죠. 이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노무현이 당시에는 김대중의 정당이 아니고요. YS의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 그 당시에 초선이었습니다. 초선이었는데 청문회 스타로 매스컴을 타면서 이후에 정치적인 거물로 성장을 하고요. 또 같은 민주당 소속의 이인재 의원, 전 의원, 이후에 국회 다선 의원을 하고 경기도지사로 당선되면서 야권의 유력 후보로 성장을 한 이인재가 바로 이 50 청문회에서 청문회 스타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김동주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당시 초선 의원은 아니고 재선이었는데 이후에 부동산 비리와 관련해서 정치 생명이 끝난 김동주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어처구니 없는 청문회 스타가 한 사람 있는데요. 지금 야당의 상왕이라고 불리는 이해찬이 있죠. 민주당 소속의 새 청문회 스타 이인재, 노무현, 김동주는 당시에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여당 의원, 민정당 의원이라든지 정부 강요들을 상대로 나름대로의 정교한 논리로 진실의 단초를 어느 정도 실마리를 풀어 나갔음에 반해서 이해찬이라는 인물, 당시에 아주 충격적인 사진을 한 장 들고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광주 사태 당시에 군경이 민간인을 학살한 사진이라면서 핏대를 세우고 울분을 토하면서 청문회에 출석한 정인을 몰아세웠는데요. 알고 보니 그 사진은 광주 사태와는 무관한 공비토벌 사건 사진이었죠. 그럼에도 이후 이해찬은 민주당의 정치적인 거물로 성장을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당시 청문회 스타 장세동, 이인재 제외하고 나머지 세 사람 중 가장 부각된 인물은 현 시점에서는 노무현이지만요. 당시에는 노무현 못지않게 매스컴의 각광을 받은
어쩌면 노무현보다 앞서 나갔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인재였는데요. 당시 이인재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나와서 국방장관을 상대로 했던 질의가 지금도 인상적으로 남아있는데요. 광주 사태로 강제 사태가 처음 발발할 당시에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 계엄이 선포되어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거의 실제적으로는 전국 계엄에 가깝지만 제주도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역 계엄이 전국 계엄으로 바뀐 그 상황을 이인재 의원이 당시에 주목을 했는데요. 국방장관에게 이인재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지역 계엄을, 그 당시 대통령은 최규하 대통령이 지역 계엄을 전국 계엄으로 바꾸자고 건의를 누가 했느냐라고 하니까 국방장관이 제가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지역 계엄은 지휘 체계와 직보가 계엄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을 거쳐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지시가 내려지는 그런 체계라면, 전국계엄은 계엄사령관에서 국방장관을 제끼고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받는 그런 지휘 체계인데,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자기가 왕따가 되는 전국계엄을 직접 건의를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 출석한 국방부 장관이 제가 했습니다 라고 해서 그 방송을 보던 전 국민을 웃게 만들었던 그런 인상적인 일이 있었죠. 뭔가 숨기고 있다, 석연치 않다 하는 것은 그 청문회 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었는데,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자, 그 감추어진 진실이 있다라는 것은 영화가 아닌 팩트를 중심으로 한 진실 규명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영화와 허구와 진실이 뒤엉켜서 진실이 왜곡되는 그런 상황들은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